경상도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의 홈그라운드죠. 전라도는 좌파 정당의 홈그라운드죠.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공공연한 사실. 근데 경상도에서 혁신 공천이 안 되면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혁신 공천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경상도 지들은 뭐 맨날 돌아가면서 뭐 기득권 카르텔 다 해먹으면서 왜 수도권에서만 혁신 공천 요구해?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딱 0점을 잡은 것처럼 경상도부터 디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이 5자리는 디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 관리를 뒤집는 결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형식과 절차에서 뒤집어 엎는 디비비는 혁신 공천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골탈태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서울 출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경상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구 출생, 부산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의 정서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마도 이 방송을 영남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의 절반이 수도권, 거의 40%, 30%가 경상도 시청자님들입니다. 응? 제가 잘 알아요, 그 정서를. 지금 경상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금 심정은 뭐냐 하면 또 그 나물의 그 밥이가 또 나왔나? 쟤는 일을 안 하냐? 위에 어디 줄 잘 잡아가지고 공천만 잘 받으면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니까 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치고 누가 들어왔느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래서 불경표가 많이 잠식된 거예요. 왜? 혁신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안 보여주니까. 경상도 유권자들도 신상을 좋아합니다. 신상.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거는 거는 한 3선만 하면 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호영이처럼 뭐 6선을 해, 6선을. 제가 좀 이따 주호영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같은 지역구에서 6선을 하냐고요. 그것도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뭐 나경원 의원 지역구 같은 데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야 저건 정말 전투력이 대단하다. 지역구 관리가 막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대구 수성구에서 6선 하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게 자랑이라고 나와가지고 당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대구는 완전 갈아엎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수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경상도는. 경상도의 기득권 정치 카르텔이 저 모양이니까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당하는데도 다 도망가버리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 정당의 홈그라운드가 어딘데?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정치인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지적질할 게 아니라 자기들부터 반성해요. 자기들부터.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 완전히 어디 뭐 대감 카르텔처럼 에헴하고 유권자나 당원들 앞에 무게나 잡고 폼이나 잡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보도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도 여당에게 대구를 상납한다. 이게 주호영이 말입니다. 망나니 칼춤 준다. 이거는 부산시장 박형준의 말입니다. 공천 내홍.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는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엔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진 내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지금 아직 뭐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쫙 이제 자리 까는 거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 날렸잖아요. 그죠? 이제 대구, 부산으로 오거든요. 절대 기득권들의 어떤 기득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혁신공자, 특히 영남 지역에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홍이 아니라
공천은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럽다는 말은 기득권 가진 자들이 아 뜨거! 나 못 나가겠는데? 오늘 뭐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가 뭐 기자회견 한다잖아요. 뭔 기자회견 합니까? 정치 오래 그렇게 한 사람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라지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스튜디오도 왔지만 사라지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을 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예? 기득권 요구하면서 뭐,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지역사회 여론조사 한번 보여줄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론조사 한 거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그러면은, 뭐, 지역사회 여론, 그 지역사회가 누군데, 누구? 시장 주변에 있는 카르텔들 아니야? 지들끼리 해먹는 카르텔. 그게 지금 영남 지역의 문제란 말이에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장, 도지사 주변에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지들끼리 뭐 해먹는 그런 구조 아니냐고 그게. 그게 다 그러면 경남도민,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경상북도 도민, 대구 시민의 그 의견이에요 그게. 그 의견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고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면 지금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사. 자, 당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주호영. 대구를 민주당에 상납하려고 작정했나? 와, 국민의힘 공관위 직격. 와, 대구를,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자리를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최다 6선으로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어제 오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관위원장이 누구를 마음대로 자르고 당치도 않는 사람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다. 당치도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주호영 이 사람 이야기하는, 지목하는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치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진숙이 뭔데? 왜 저렇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유튜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이거는 허위사실 같은데요. 고 씨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 이정현 위원장이 5 의원들 컷오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을 그러면 뭐 이렇게 알리는 유튜브 없습니까? 주호영 의원요, 영풍TV 한번 전화하시지. 주호영을 알리는 유튜브 없어요? 없어요? 그래. 고성국 TV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알린다고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실도 아니겠지만. 그럼 주호영 의원 알리는 유튜브 없어요? 주호영 TV 있습니까? 주호영 TV? 혹시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주호영 TV라고 유튜브 합니까? 유튜브는 하시나요? 주호영 의원은? 저는 주호영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있긴 있습니까? 구독자 몇 명입니까? 2,800명. 구독자 2,800명의 주호영 TV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6선 하고 계신다는 분이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구독자가 2,800명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2,800명. 뭐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주호영 TV라고 있는데 구독자가 2,800명입니다. 정청래 TV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2,800명이랍니다. 2,800명. 아니, 국회를 6번째 하고 있는데 유튜버를 하긴 하는데 구독자가 2,80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민주당 정청래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입니까? 저 몇 명입니까? 67만 명입니다. 67만 명! 국회의원 6번 하면 뭐 하냐고. 유튜브
신생 뉴미디어 채널 구독자가 2,800명인데 민주당 정청래 보라고. 정청래 구독자가 67만 명이에요. 그러니 당원들이나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내리세요. 정청래 보기 싫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사진도 내리고, 주호영이 지난 그 대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국면 이후에 당에서 주최한 대구 집회에서 당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장면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회를 도와주시려면 그래 하시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정권이 바뀌면 다 문제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 체계가 조금 조용해라.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은 이야기도 모아겠다. 여러분, 저게 지금 갱상도 지역의 국회의원 육선했다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청년들을 무시하는 저 멘트와 저 자세, 저게 바로 지금 경상도 배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치 그만하셔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에? 저런 사람 그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구독자가 2,800명밖에 안 되는데 정청래는 70만 명입니다. 국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요? 그럼 소통을. 에? 소통을 어떻게 해요? 선거 때 하루 종일 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됩니다. 명함 주고 악수하고 할 수 있는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고, 국민들을. 그 지역구에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공천만 받으면은, 짝대기만 꼽으면 유권자들이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못 찍으니까 에이, 싫지만 그래, 국민의힘 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원들이나 책임 당원들이나 전체 유권자들을 눈치 보지 않고 중앙에 줄대어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구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부산 정치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남 지역 정치가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놓고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혁신공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저 모양 저꼴인데 어떻게 민생 정치, 당원 정치가 되겠냐고요. 당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저런 자세, 고압적인 자세. 안 되는 거죠, 저거. 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부산시장 컷오프설의 충돌. 박형준, 망나니 칼춤. 박 시장 발끈. 야당 부산 국회의원도 호소문.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거의 전원 같은데 안 된다 뭐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니 시장 선거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요?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시장 선거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냐고. 그러면 후보들한테 그럼 차별하는 거잖아. 뭐 배지 카르텔이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은. 배지 카르텔. 시장 선거 하는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냐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박형준은 되고 홍길동이는 안 되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성하세요. 제가 뭐 다 아는 선배들도 많지만 각성하세요. 왜 시장 선거 하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배지들이 설치냐고. 그럼 당신들이 공관위원회 해. 그러면은 책임지고 떨어지면 다 사퇴하든지 같이. 시장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뭘 작업을 하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냐고.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방송 보는 부산 시민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카르텔. 서로 주고받는, 서로 주고받고 형님, 아우, 동생, 오빠, 그 카르텔 아니에요? 지방선거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는데, 국회의원들이. 예?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오늘 서울시장 공모를 봤습니다. 세 번째 공모입니다. 세 번째 공모.
오세훈이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혁신선대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하라 뭐 이런 소리 하는 모양인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주장할 바에는 등록을 하지 마세요. 서울시장을 뭐 오세훈이 계속 해야 된다는 뭐 법이 있습니까? 이상규도 있는데, 응? 또 추가로 뭐 공모 받아가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더 좋은데? 장동혁 대표 좀 쫓아내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비대위 하려는 거예요?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해도 돼. 서울시장 할 사람 많아요.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 이 방송 보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했던 서울의 유권자 여러분, 오세훈이 좋아서 찍어줬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니까 찍어준 거지. 오세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찍어줬어요? 국민의힘 후보니까 찍어준 거지. 오세훈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그거 찍어줬겠습니까? 안 찍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양당 정치의 폐해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공천만 받으면 이 보수 정당 지지자들 나를 찍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관리 과정에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더 시끄러운 소리. 기득권 저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완전히 막 통곡의 소리가 나야 그게 제대로 공천하는 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눈 질끈 감고 직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리시고 조선일보가 이 정리를 잘 해놨는데 부산시장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부산시장을 공천 배제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의원하고 부산 동래의 서지영 의원이 단수 공천으로는 당내 경선이 흥행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렸답니다. 공관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의용 사무총장도 공천 절차와 과정이 예측 가능해야 부산 시민들도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할 텐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한 뒤에 자리를 피해서 회의가 파행됐다고 합니다. 배치 카르텔이죠. 배치 카르텔이죠, 이건. 그랬더니 박형준 시장이 페이스북에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 여기는 주진우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부러뜨려 최종 후보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결정을 재고해달라.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부산시장은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도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부산시장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려줘 보세요. 경쟁자인 주진우 의원이 경선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러면 부산은 경선하자. 그럼 박형준, 주진우 이렇게 경선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되든 박형준이 되든 주진우가 되든 경선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은 홍길동이가 해야 된다.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이가 해야 된다.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공천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증을 받지. 검증.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장.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호영 6선, 윤재옥 4선, 추경호 3선, 유영아 초선, 최은석 초선 이렇게 있고 초선 의원이었던 홍석준, 그 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대구하고 부산이 뭐가 다르냐? 이 사진 내리십시오. 대구하고 부산이 뭐가 다르냐? 부산은
선거판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은 바람이 그렇게 센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없어요. 부산은 어떻게 보면 배지 카르텔이 아주 강고한 지역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근데 제가 한 40년 전에 어릴 적 기억으로는 부산은 엄청나게 선거 때마다 바람이 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뭐 김영삼, 박찬종, 노무현, 뭐 김정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산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부산에 거주하시는 시청자님 많이 계시겠지만 부산이 원래 그런 도시 아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예? 부산에 가면은 부산 출신도 있지만 대구 경북 출신도 있고 서부 경남 출신도 있고 호남 출신도 있고 제주도 출신도 있고 많습니다. 부산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지. 어느 순간 부산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처럼 부산을 숙주 삼아서 돈을 벌거나 이권을 챙기거나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부산을 숨쉬지 못하는 도시, 다이나믹 부산이 아니고 침체된 도시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다로 뚫려있는 그 도시를 어떻게 저렇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부산을 좀 폄훼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정말 고향 출신인 저로서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정치권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부산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경선해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시장 선거에 개입해요? 국회의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배지만 달면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대구는 문제가 다릅니다. 대구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무슨 바람? 이진숙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좀 이따가 여론조사한 거 보여드릴게요. 대구는 이진숙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존에 뭐 6선, 4선, 3선 하던 배지들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만큼 대구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걸 바라고 있어요. 새로운 거. 대구는 이진숙이라는 신생 돌풍이라도 있다. 부산에는 돌풍이 있는 바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구와 부산이 같은 경남, 경상도 양대 도시인데 대구는 이진숙 돌풍이라도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득권 배지들이 난리가 난 거고 부산은 돌풍 불 소재가 없어. 이게 지금 대구와 부산의 차이입니다. 충북도지사 어제 날아갔고 김영환. 자 그러면 부산 대구 여론조사 그동안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은 경선합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 저 정도야. 현직 시장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없지? 현직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온다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죠. 열심히.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가 나오면 식상한 거예요. 또 저 사람 또 나왔나? 아, 저 사람 뭐 누구 라인이라던데. 지들끼리 다 해먹네. 에?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막 쫙 광급 공사 어떻게 도배질하는지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 자, 첫 번째 여론조사 첫 번째 부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KNN이라고 부산 민방이 있습니다. 부산 민방. 부산 민방이 3월 3일부터 4일 양일간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3월 3일, 3월 4일. 가장 최근 겁니다, 이게. 몇 프로 나옵니까? 민주당 전재수 40.2, 국민의힘 박형준 26.7. 이 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몇 프로 차입니까, 저게 지금? 예? 14%나요, 14%. 이게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3% 잡고 6% 아닙니까? 6%. 6% 안에 들면 오차 범위 내에 드는 건데 이건 몇 프로 차이 나요? 14%.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휙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저게 지금 일반 여론인데 그럼 선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요. 이정영 공관위원장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형준 저 시장을 경선 붙여가지고 시장 만들어야, 그래야 저게 나의 미래가 될 수 있고, 또 시장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해당 자기 지역구에 뭐 공사도 좀 떼주고 뭐 그런 거예요? 기득권 카르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직전에 또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그 직전에 좀 높았습니다. 43.3 대 34.6. 이거 11% 차이 나죠.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월 20일, 2월 21일 부산시민 1001명 ARS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응답률 5.9%,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붙여보니 11% 차이 나네. 8.7% 격차입니까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8.7%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지난달 건데 이번 달 거 방금 보여드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갔습니까?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갔죠. 이러니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또 한번 더 봅시다. KBS가 또 KBS 부산 방송총국이 여론조사한 거 40대 30 격차가 10%포인트입니다. KBS가 K스탯 리서치 설날 전인 2월 10일, 2월 10일 부산 시민 800명에게 우선 전화 면접 방식을 했군요. 했더니 30대 40. 이것도 표본 오차 밖으로 벗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이제 주진우가 등장합니다. 주진우. 저는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토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멘트를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다 집어넣었어요. 박형준, 이재성은 민주당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주진우, 그 외 인물 소소합니다. 자, 근데 해운대구만 넣었네요. 이건 해운대구. 해운대구 넣었더니 주진우 의원이 많이 나오네요. 해운대구 주진우 의원이니까. 그 다음 채널A 한번 봅시다. 채널A. 부산 MBC가 2월 20일, 21일. 이게 결정타예요, 사실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굉장히 결정타가 이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주진우 의원이 출마하냐, 마냐 이러다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시장에 나왔는데, 그 첫 충격파가 이겁니다. 부산 MBC가 2월 20일,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조사를 했는데 무선 자동응답 100% 했더니 전재수가 앞서는 거는 일단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현직 시장 박형준과 현직 해운대 갑 국회의원 주진우가 0.4%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0.4%포인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산 시민들은 박형준 시장 싫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에? 지금 박형준 시장 또 박형준 시장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주진우 후보를 꺾고 이겨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절치부심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정,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재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보세요. 여론조사가. 현직 시장이 어떻게? 에? 주진우 의원을 초대해달라고요? 주진우 의원 한번 초대해볼까요? 제가 오늘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또 하라고 하면 해야지. 예. 여기 와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동훈과의 관계 어쩌고. 출연하실란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 여론조사가 박형준 현직 시장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여론조사죠. 어떻게 현직 시장이
초선 국회의원하고 붙었는데 저거밖에 안 나오나? 응? 자, 그 다음 부산일보 한번 봅시다. 부산일보. 이 부산일보 그 1월 이번 올해 1월 달 보면 43.4 대 32.3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재수 의원에게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일단 뭐 정확한 어떤 포인트 이런 건 선거 결과로 봐야 되고 여론조사는 건 추세가 좀 전재수가 센 것 같다. 박형준이 좀 현직 시장인데도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주진우가 지금 치고 올라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재수가 좀 세다, 부산은. 근데 박형준이 현직 시장인데 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주진우가 새로 나타났는데 이게 치고 올라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런 형국이다, 이거예요. 판세가. 자, 그런데 박형준 시장이 처음 시장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계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이현주 나왔을 때 이게 지지난번 선거죠. 그죠? 박형준 시장이 보세요. 26.21로 1등이었습니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2등 17.7. 이현주하고 박형준하고 붙었잖아요. 박성훈도 있었지만 이현주 박형준 2강 구도였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현주하고 박형준 사이에 저 지지도 차이가 여론조사이지만 거의 19%. 그죠? 뭐 오차 보이면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형준 후보가 이현주를 확실하게 누르고 후보로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에너지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고함을 좀 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남 지역 이 정치 이야기하면은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진우 한번 주진우 의원을 이 스튜디오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네, 와서 오면 한번 물어볼까요? 한동훈 단계 뭐 이런 거 출연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좋습니다. 자, 부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대구는 한번 봅시다. 대구 한번 올려보세요.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요 사진을 이진숙, 김부겸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 명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 명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요건 보시면 돼요. 이게 올해 초 기사거든요. 2026년 1월 26일 기사인데 대구시장 예상후보 지지도 1등이 누구냐? 이진숙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21.2. 김부겸이 15.6입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 이래 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하고 이진숙하고 비교해 봅시다. 빼면 좀 몇 프로예요 도대체? 한 16% 차이 나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상대가. 그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을 후보로 내야 김부겸이 꺾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로는 김부겸은 꺾기가 힘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대구시장 여론조사 범보수 적합도 이진숙 26.3 선두. 이거는 사장 남촌동이라는 좌파 유튜버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2월 13일, 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녀 1000명 무선 자동응답 ARS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기 보시면 이진숙 26.3. 아까보다 더 올라갔죠. 몇 달 사이에. 한동훈, 주호영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하고 이진숙을 비교해도 얼추 한 13%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통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 한 건데 이건 이진숙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이진숙이 나오기 전에는 김부겸이 제일 1등이고 추경호, 주호영 뭐 이런 순이었다 이거죠. 이진숙이 여론조사 시장이 나오기 전에. 자, 내리시고. 자, 이러니
이러니 지금 영남 지역의 양대 도시라고 하는 대구와 부산시장 공천은 일단 뭐 누가 결정적으로 되든지 간에 경선 과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경선 과정이 뜨겁고 공천 과정이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득권 카르텔이 좀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떠들어야 돼요. 유권자들도 입 딱 닫고 있으면 되지 않고 아 이런 정치를 원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후보들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조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